코스피도 하락 전환이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2300선 하회하고 있고요. 0.09%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문제입니다. 오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에서 모두 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과연 이 어려운 시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포트폴리오 챙기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시죠? 전략체크인에서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포트폴리오 알아보며 팁을 얻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B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요즘에 PB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주변의 분위기 좀 어떠세요? 네, 우선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우선 시장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 다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이제 이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뭐 본인의 의무고 책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도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 컨트롤 팁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계속 안 좋죠? 더 빠질까요? 시장 전체적인 또 흐름 읽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단점, 지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악재라는 것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출현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장 기준으로 전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기계 관련주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이제 업종들이죠. 2차 전지,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 업종들이거든요. 지수를 견인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을 업종들이 시장에서 밀렸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지수는 상승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미국의 긴축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비구이 위안과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 그리고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한 방송 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에 리커창 전 총리 사망설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굵직굵직한 이슈겠죠. 중동의 전쟁과 관련된 이슈. 이것은 상대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시장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호실적 위주의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목들을 선별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번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 쇼크가 나온 업종들이 낙폭이 더 컸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호실적 그리고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노출도가 조금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보겠습니다. 주식이 100%인 이 시간 함께하는 고수분들의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주식 100%는 지금 이호석 PB님의 포트폴리오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수는 많이 빠지는데 또 이런 증권방송에서도 추천주 계속 나오고 저가면서 하라는 조언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런 포트폴리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운영 전략에 변화 있으신지 알려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드백 이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가파르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2300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빠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수평 이동을 통해서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종목들로 교체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종목 교체 자체는 없고요. 그렇지만 고민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결국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시장이 하락한 거에 따라서 방어주를 편입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려의 선택지가 될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3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 가정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종목들로 포트에 편입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목별 교체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포트폴리오입니다. 원래 로봇주가 두 종목 있어가지고 총 40%의 비중이 있던 섹터인데요. 로봇 종목을 두 종목 모두 다 팔고 대신에 로봇주 대동을 20% 담고 있습니다. 루닛은 계속해서 홀딩,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이 시간에 신규 편입된 종목이 LS 전선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하나는 꾸준히 들고 가고 계시죠.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이 종목 잘 버티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우선 LS전선 아시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실적 측면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편입을 하게 됐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선 만들고 있죠. 해적 케이블과 관련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현재 좀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갈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루닛은 반등이 나오는데 에너지가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야속합니다. 의료 AI 쪽 이제 보험 적용도 된다고 하죠. 루닛도 바닥 시그널 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루닛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또 가파르게 상승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방향성이 틀어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의 모멘텀은 보험 적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우선 현재 시점에서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지수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시장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하면 더 가파르게 상승 나왔겠지만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가져갈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탈출 시그널 봐주셨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흔들릴 때도 많이 안 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업종 흐름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ISC에서 한미 반도체로 교체 매매 진행할 때 회복 탄력성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전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탄력성 자체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흔들림이 좀 없고 견조한 편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고점 도달 이후에 돌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대동이 현재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두 종목 움직임이 좋지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변화 가능성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종목 다 마찬가지인데요. 121선 지지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요. 중국 흑연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난 5월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흑연 장기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제 흑연 수출 규제로 인해서 흑연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전에 장기 공급 계약 맺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이것이 모멘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반등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종목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수평 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반등 시점이 조금 연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두 종목 다 121선 지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1선을 기준 라인으로 보고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전략이라든지 종목 교체 가능성, 비중 변화 가능성 있는 종목은 없으신 건가요?
네, 우선 지금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가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교체 대상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식 비중 100% 포트폴리오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잘 버티는 종목도 있지만은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는 120일 이동 평균선을 보고 대응 전략 결정을 하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목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큰 수익권입니다. 루닛 20% 있고요. 그리고 대동,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전선아시아, 한미반도체까지 고른 섹터 내의 종목으로 각각 20%, 주식 비중 100%의 포트폴리오, 이호석 PB의 포트폴리오 알아봤습니다. 네, 9시 구간대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보합에서 왔다 갔다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스터 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 종목이 궁금하신 그런 상황이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녁 9시에 이종목 전문가가 꼼꼼하게 종목 진단해 드립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